이번 주에는 빅 이벤트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변동성도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 이 변동성 구간을 좀 잘 버티고 넘어가면 오히려 또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번 주에는 경제지표, CPI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FOMC가 준비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또 만기일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 속에서 해외 시장은 역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를 인하하느냐 마느냐, 언제 하느냐, 뭐 그런 정도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니까 7개월째 국내 주식을 순매수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뭐 이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어떻게 기사를 쓰냐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자, 7개월째 순매수, 그럼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5월달 매수량이 좀 줄었다라는 이야기도 좀 있죠. 그러니까 5월달에 실제적으로 이제 그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 매도가 좀 나오다 보니까 매수의 총량은 좀 줄었다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도망치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도 좀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방산주들이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최근에 좀 나타나는 모습들 속에서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제는 좀 기대감이 끝났다. 네, 이런 얘기도 나오는 반면에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조례 찬스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그 기준으로 이 주식을 더 보유하라고 하는 것인지 기회라고 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6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뭐 약간 걱정거리가 좀 있어요. 많아요. 네. 이벤트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죠. 자, 미국 시장이 좀 화끈하게 마감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보합입니다. 얘네들도 일단은 잘 모르겠으니까 좀 지켜보자 이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 상황을 좀 보게 되면 비농업 부문에서 이 신규 고용이 많이 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전월 대비 27만 2천 명 증가했다. 그러니까 예상치가 지금 18만 명 정도였는데 무지막지하게 늘어난 거죠. 그래서 와, 이거는 뭐 대박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약간 핀트가 좀 나간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근데 또 실업률을 살펴보니까 4%대로 올라왔어요. 자, 실업률이 4%대가 된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실업률은요 4%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아래쪽이면은 금리를 인상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위쪽 4%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경기를 부양시켜야 된다는 느낌 때문에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4% 안쪽에 있었던 지금 3%대였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계속 유지가 됐었다라면 실업률이 나빠지고 있는 이런 상태, 여기다 4%라는 이 기준점 수치를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지금 고용을 두고서 만약에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이 예상치대로 좀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은 아마 주말 증시가 폭발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신규 고용이 늘어나고 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또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지금 실업률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지만 연준이 또 말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모습이 좀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내용들 나오다 보니까 JP모건, 시티그룹 얘네들은 지금 7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었는데 고용 보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7월 달 금리 인하는 안 될 것 같고 9월로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7월에 할지 아니면 9월에 할지 몰라요. 이번 FOMC에서는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어떤 식으로 시장을 풀어서 이야기해 줄 것이냐라는 부분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연준 입장에서는요. 지난 3월 달에 이제 점도표에서 올해 금리가 이제 3차례 정도 인하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금 7월이라도 금리 인하를 해줘야 되죠. 7월, 9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한 4번 남았나요? 네. 그 정도 FOMC가 4번 정도. 6월달 있고요. 7월달, 그 다음에 8월 없고 9월달. 9월이니까 이제, 이번 6월은 건너갔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11월달이 이제 FOMC, 그 다음에 12월달이 FOMC. 그러니까 4번 남았잖아요. 이제 6월달 빼고요. 7, 9, 11, 12 이렇게 4번 남았는데
가능성이 있죠. 네,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연달아서 해버리게 되면은,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3번으로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6월 달 이제 점도표에서 금리 인하 전망을 2회로 맞추겠다라고 한다라면, 아마 9월 정도에 금리 인하가 진행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네, 2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 전망이 나올 것이 높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한 차례 또는 금리 인하 전망이 아예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전망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지표상에서는 이제 나타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경제지표 조금 살펴보면은요. 일단 월화는 경제지표가 없습니다. 월화는 경제지표가 없고 이제 수요일, 목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제 수요일날 저녁에 발표가 되는 것이 이제 CPI 지표입니다. CPI 지표는 근데 3.4 정도로 그냥 전월과 똑같을 것 같다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핵심 CPI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의 변화가 없는 상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고용만 보고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넘겨서요. 이제 목요일날 새벽이 되겠죠. 목요일 새벽이 되면은 이제 FOMC 전망이 나옵니다. 이제 CPI를 보고 나서 FOMC를 진행하기 때문에 만약에 CPI가 조금이라도 괜찮게 나온다라고 한다라면 이 경제 전망에 약간은 영향을 좀 미칠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건 목요일 새벽에 이제 FOMC의 성명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목요일날 만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서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시장은 좀 반응을 좀 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PPI 지표, 네, 이 생산자 물가 지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괜찮습니다. 네, 0.5%가 직전 수치였는데 이번엔 0.1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생산자 물가 지표가 내려가게 되면 소비자 물가 지표 다시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6월달 CPI는 별로라도 하더라도 이제 7월달 정도가 되면은 CPI가 또 다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자, 소비 심리 지표는 조금 올라갑니다. 금요일날 발표되는 소비 심리 지표는 69에서 73으로 조금 올라가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경기 상황은 나빠 보이진 않는다 볼 수 있겠습니다. 지표도 뭐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은데 연준의 입장이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이냐가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가 좀 되겠네요. 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증권사에서는 2630에서 2750 그냥 늘 하던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 증시가 2722포인트에서 끝났잖아요. 근데 2750이고 하단 밴드를 2630으로 해놨다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매도를 조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되겠죠. 왜냐면 상승 쪽으로는 30포인트밖에 안 되고요. 하단 쪽으로는 거의 100포인트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면은 시장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내려가는 쪽이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증권사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이유로는 이제 약간 부정적인 얘기들이죠. 금리 인하에 대한 회수 전망치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에 따라서 시장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시장이 실망감을 느낄 것이다. 자, 이 신한투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2회 금리 인하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CPI, PPI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 통화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이러한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괜찮게 시장이 받아들이게 된다면 오히려 오버슈팅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2800포인트를 넘어가는 그런 형태의 오버슈팅 국면도 나타날 수도 있다. 이거는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사실 증권사도 모르죠.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FOMC 결과에 따라서 움직일 텐데 어쨌든 이번 주 초반 같은 경우는 만기일도 있고 FOMC도 있고 막 복잡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어떤 형태의 느낌보다도 변동성, 잔잔한 변동성이죠. 내려가게 되면 다시 올리고 올라가면 다시 내리는 형태. 자, 우리 증시는 2700포인트를 기준점으로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뭔가 악재가 터졌다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유지를 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오히려 월요일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상승 출발하지 않는다라면 약간 횡보 정도로 해서 2700포인트 위쪽으로만 좀 지수를 맞춰놓게 되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이벤트는 다 알고 계시죠? CPI 지표, PPI 지표, FOMC 만기일까지입니다. 이게 이번 주를 꽉 채우고 있기 때문에 또 중심부에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 초반에는 거기에 따른 경계심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올라가기는 어렵고 변동성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자, 이것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그 결과에 따라서 주 후반에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이번 주는 이렇게 넘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다음 주 정도가 되면은 이제
2분기 마무리 시점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기업들의 반등이 또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열심히 올라가줘 버린다라면 네, 후반부에는 더 좋은 모습이 나올 거고요. 이번 주에 내려가더라도 솔직히 실망하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네, 이번 주 구간을 잘 넘겨야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좀 의미 있는 그런 포지션을 또 만나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잘 버티시고요.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뭐 시장이 그렇게 크게 변할 것 같아 보이진 않기 때문에요. 네, 큰 문제점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조주만 잘 들고 가시면 될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지난달에도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1조 5천억을 사들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더 많이 샀었는데 네, 후반부에 조금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애매해지는 모습이 좀 있었죠. 자, 그 부분이 이제 6월달 들어서면서 조금은 괜찮아지는 모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삼성이나 이런 쪽에 주가 변동성이 나타나니까 이런 주가 하락에 대한 포인트들이 좀 있었다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지난달 후반에 외국인들이 매도한 것을 제외하면 상당히 많은 물량이 매수가 들어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요거는 일단 네, 물량적인 부분에서 어떤 조절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7개월 연속 주식시장에 대한 순매수, 그 다음에 채권 역시 2개월 연속 순매수 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은 상장 주식 1조 5천억을 순매수했고요. 전체 시가총액의 약 29% 정도, 그러니까 전체 외국인들의 보유량이 791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지역별로 보면은 미국, 영국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 미국이 2조 4천억이고요. 영국 쪽에서 들어온 자금이 1조 4천억. 영국 쪽 자금은 약간 단기성 자금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 케이맨 제도는 또 뭐야? 네, 아무튼 이런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영국 쪽 자금은 약간 변수가 될 수는 있겠네요. 자, 보유 규모는 미국이 316조 원, 유럽이 242조 원, 아시아 쪽은 117조 원, 중동은 14조 원 정도 보유가 되어 있다. 자, 미국 쪽 주식이 네,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네, 나쁘지 않은 소식일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네,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치들이 좀 높아질 수 있는 단계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이 좀 듭니다. 어쨌든 네, 주식을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나쁘게 좀 보려고 한다라면은 네, 5월 달에 순 매수량이 줄어들었다. 최근 매수량 대비해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악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6월 달에 이제 외국인들 매매 동향이 어떻게 변화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줄어들 것인지 아니면은 다시 늘어나기 시작해서 네, 분위기를 좋아지게 만들 것인지는 우리가 6월 달 상황을 좀 봐야 되겠죠. 6월 초순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어요. 근데 이 이후에 나타나는 포인트들은 이제 이번 주 지나가면서 이제 윤곽을 좀 드러내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실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매수가 좀 더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채권 같은 경우 보시면은요, 상장 채권 3조 7천억을 순매수했다, 지난달에요. 그 다음에 2조 2천억을 만기 상환을 받았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총 1조 4,700억을 순매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환을 받은 것보다도 조금 더 많이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보유 잔액은 전체 상장액의 9.8% 정도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실제적으로 뭐 그렇게 뭐 엄청나다라고 보기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네, 채권 쪽에도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이쪽으로 이제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 있겠죠. 그래도 뭔가 뭐 신뢰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죠. 자, 만기적으로 본다라면은 5년 이상 만기가 1조 5천억, 그 다음에 1년에서 5년 미만이 2조 1천억 원 되어 있습니다. 1년 미만은 2조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1년 미만에서는 지금 순회수가 일어난 거니까 이제 1년 미만 건에서는 자금을 빼낸 거예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하는 쪽엔 투자가 된 거고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5년 이상 장기 채권에는 1조 5천억, 그 다음에 단기 채권은 2조 1천억 원이죠. 그러니까 요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고 또 1년 미만에 있는 자금들을 회수받았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주식시장으로 이 자금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죠. 장기적인 것보다 단기적인 쪽으로 일단 일시적으로 들어가 있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포지션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 자금들이 약간 군침이 도네요. 그죠? 네. 충분히 이제 회수가 되는 시점부터 투입이 이렇게 주식시장을 들어올 수가 있는 구간이라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돌리는 거는요, 시장이 조금 불안하다, 내가 투자하기가 조금 애매해, 근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 뭐 일단 돈을 빼긴 좀 그래,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정도 움직임들을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외국의 자금들이 계속해서 들어와주고 있다는 것은 투자의 목적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긍정적으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자, 세 번째 이야기.
잘 나가다가 왜 그러냐, 누구 얘기냐면 주춤하는 방산주 때문이다. 근데 증권가에서 매수 기회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겠죠. 자, 거래소에 따르면 2, 4분기 LIG 넥슨의 주가는 6% 정도 하락했다 되어 있고요. 일단은 뭐 올 1분기 때 근데 LIG 넥슨의 주가가 36% 정도 올랐었기 때문에 조금 내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볼 수 있겠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역시도 강세가 꺾였다. 주가 상승률은 2%대, 네, 상승률이 그쳤다. 1분기 때 많이 올랐으니까 2%대, 2분기에도 더 이만큼 올랐다 그러면 또 이것도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요? 네, 성승률이 계속해서 뭐, 두 자릿수, 세 자릿수 계속 올라가면 그거 미친 주식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건 당연한 것 같아 보이는데요. 자, 주요 방산주들이 1분기 실적을 조금 부진하게, 네, 발표를 하게 되면서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가 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방산주들 실적이 그렇게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1조 8천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374억, 매출액이 1조 8천억, 그래서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던 모습이 좀 있었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LIG 넥스원은 영업이익은 기대치를 뛰어넘었지만 매출액은 부족했다라고 되어 있죠. 사실 이렇게 보면 실적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그 주가가 올라온 그 폭만큼 아주 폭발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늘어나기는 조금 어려 보이는 거 아니냐 생각되죠. 그러니까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진입이 됐는데 실적 성장이 생각보다 그렇게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투자자들은 실망감을 통해서 매도 물량을 꼬집어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내용을 좀 보면은 유럽 등지에서 국내 방산 기업에 대한 견제가 심해지고 있다. 요즘에 이제 뭐 한국 장비 많이 사자 뭐 이런 붐이 일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의 자주 국방을 위해서는 유럽산 장비를 더 많이 구매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미국과 한국 무기 대신에 유럽산 무기를 사드립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뭔가 막 끌려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 현대로템의 폴란드향 K2 2차 이행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방산주 전체에 좀 악재가 됐었던 요소가 좀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주가 조정은 매수 기회다라고 증권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러냐? 수주 잔고 확대에 따른 실적 성장세가 기대가 되고 있으며 수주 잔고 확대에 따른 실적 성장세가 기대된다? 글쎄, 이거 수주 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이건 봐야 되고. 루마니아, 폴란드, 여전히 기업별로 기대하는 수주가 남아있다. 아직까지는 확정된 건 아니고요. 기대치가 남아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국내 방산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또 나타나기 때문에 여전히 모멘텀이 살아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글쎄요, 뭐, 지금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물건이 빵빵 팔린다거나 그런 형태의 느낌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보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첫 수출이 나오고 뭔가 수주가 크게 터지고 이럴 때는 이게 원래 가격이 비싸잖아요. 군수물자가. 그래서, 뭔가 수주가 크게 터진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게까지 대단하진 않았었던 것 같은 느낌.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이거 뭐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았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견제가 심하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실적 전망치들이 많이 좀 아래로 하향 조정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실망률이 좀 나오죠. 많이 올랐으니까 팔아먹자라는 인식은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재료가 약화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면 부담감이 조금 더 커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태라면은요, 제 생각에는 이 방산주에 대한 매수 확대는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상황을 보면서 내가 조금 더 보유해 보겠다라든지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은데 매도에 대한 부분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죠. 매도에 대한 부분도 뭐 차익 실현을 들어가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매수를 더 해야 된다라는 것은 지금 위치도 그렇고 매수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포지션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뭐 일시적인 악재나 아니면 뭐 분위기상 주가 떨어졌다라고 한다라면 그건 매수 포인트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확실한 이유가 있잖아요. 실적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고 또 견제가 심하게 들어와서 조금 위축될 수 있다는 어떤 우려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실적 전망치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지 않게 나오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은 매수 의견을 보기는 네, 이 방산주들이 좀 애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러다가 수주 이야기 한번 더 터지면은 그냥 또 빵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에서 네, 방산주 투자하기가 조금은 애매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언제쯤 팔아먹으면 좋을까라는 것도 한 번씩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빅 이벤트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벤트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요. 거기에 따른 변화를 잘 대응해 나가셔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잘 버티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자, 외국인들이 7개월째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5월 달에는 매도 규모가 조금 늘어나긴 해서 이제 매수량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순매수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이번 달에도 뭐 특이사항은 없죠.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많이 팔아먹었던 부분에 대한 어떤 보강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매수세가 더 확장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채권 쪽에도 자금이 들어가 있는데 뭐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 쪽 채권에 몰리고 있는 것은 이제 시장에서 네, 채권보다는 이제 위험자산 선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을 수도 있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방산주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을 계속적으로 좀 이제 받으려고 하는 모습,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보통 이럴 때는 매수 잘 안 하거든요. 그 다음에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먼 이야기, 그 다음에 아직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 갖기가 좀 어려운데, 증권사에서는, 매수를 더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다고는 합니다. 근데 왠지 조금 신뢰는 잘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산주에 대한 비중을 더 늘려라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올라온 시점에서 늘려라라고 하는 것은 이거 책임질 수 있는지 한번 봐야 돼요. 이거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나서 주가 떨어지면 나 몰라라 그래 놓고 뭐 이게 뭐 예상하고 달랐다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죠? 자, 지금은 일단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이 팔아먹을 만한 위치는 아직은 아닌 것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수익을 누적시키려면 수익이 손실보다는 커야 한다. 아무리 수익을 많이 올려도 더 큰 손실을 보게 되면 계좌는 망해버리게 된다. 자, 이거는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인데도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들 많이 있더라고요. 5%, 10% 이런 거 먹고 나서 마이너스 막 30%, 40% 이런 거 만나버리게 되면 계좌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수익이 나고 있다는 어떤 위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손 놔버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 손실이 계속해서 커지게 되면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보다는 수익금이 항상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퍼센테이지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얼만큼 벌었는가, 네, 또 얼만큼 잃었는가 거기에 대한 그 손익 계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수익이 잘 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잘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해오셨던 방향성, 그 다음에 지금 해오셨던 투자 요거 그대로 이어가시면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화이팅 하면서 좀 출발을 해보자고요. 뉴스가 뭐 특별한 건 없어 보이고요. 네, 일단은 이번 이벤트를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것만 우리가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9시에 무료 방송 진행됩니다. 9시 무방에 오셔가지고 또 더 많은 이야기 같이 나눠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따가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